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조사 수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어, 거의 끝나고 나서 학교, 우리 캠퍼스를 보니까 엄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축제 기간에 뭐 싸이가 와서 공연하는 날은 엄청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 소운동장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운동장에서 그냥 막 크게 어,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생들 중에서도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조용했던 캠퍼스가 완전히 떠들썩하니까 뭐 차는 좀 막히고 학생들이 좀 많아서 좀 번잡스러움은 있었지만 보기는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축제 기간으로 지금 음, 지나고 있는데 또 종강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또 우리는 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사 수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 기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과제에서도 두 번째 과제가 조사 기획서를 제출하는 과제잖아요. 아,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제기예요. 우리가 뭐 연구를 하든 아니면 일반 이런 비즈니스 조사를 하든 간에 일단 문제 제기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조사 설계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끝나면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 해석,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 기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이후에 뭐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련의 연결된 작업으로 쭉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사 절차라는 거는 뭐 목적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조사 내용, 그리고 그에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게 조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스케줄, 그 다음에 조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을 얘기하겠죠. 왜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하고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사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것이 문제인가? 참 쉬운 말인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도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입장으로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게 정확하게 딱 정리가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어, 부분일 거예요. 뭐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될 경우에 문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사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조사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근거가 조사 목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 근거한 조사 목적이 공유가 돼야 된다. 이게 조사죠. 조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조사 목적, 뭐 지난번에 제가 샘플로 몇 개의 리서치 회사들이 정리한 조사 프로포절도 한번 쭉 봤잖아요. 거기서도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목적 및 배경 또는 조사의 필요성,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먼저 등장하게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두세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 부분을 봤죠. 그리고 나면 이제 조사 목표를 또 설정을 해야 돼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것들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목표에 확실하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수집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수집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사 내용을 또 쭉 정리해야 되죠.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정보의 리스트를, 문항들을 쫙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항들을 정리해 놓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설문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조사 내용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 뭐 자료 수집 방법이 가장 처음에 나와야겠죠. 뭐 정량 조사로 할 건지 정성 조사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들을 중에서 이제 적합한 방법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모집단, 이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모집단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표본 추출 방법이 결정되고, 조사 지역은 또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뭐 전국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서울 및 수도권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대구 경북으로만 할 건지, 이런 식의 조사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는 예산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사와 분석 방법, 뭐 조사 일정이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에요. 조사 시작부터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시간, 그 부분이 기획, 실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감안한 전체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뭐 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클라이언트가 조사 예산은 우리가 이 정도 쓰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돼요. 그냥 그런 예산에 맞게 짠 부분하고 또 조사 기획을 하다 보니까 조사 목표를 맞추려면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된다 그러면 1안과 2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춘 그런 비용과
그다음에 제대로 잘 그대로 수행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수행을 하면서도 문제 설정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메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문제를 또 명확히 설정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또 제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선행 연구도 뒤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할 때 그렇고 이제 조사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마케팅 문제 자체를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문제 제기고 그에 따라서 조사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문제점의 파악과 조사 목적 설정은 뭐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가장 힘든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제가 이거는 뭐 연구 문제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게 찾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예요, 사실은. 그걸 하고 나면 그게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고 나면 뭐 그에 따라서 선행 연구들도 뒤져보게 되고 또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서 가설 설정 근거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연구 방법도 결정되고 뭐 그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그 이후에는 다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조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마케팅 문제, 그 기업의 브랜드가 처해 있는 마케팅 문제가 발생된 배경에 대한 분석이 일단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조사를 의뢰한 기업과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그 연구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조사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는 단계가 조사 설계 과정이다. 뭐 조사 목적과 연구 가설 등을 검토한 후에 전반적으로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사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조사 목적이죠. 왜 이 조사를 하는가? 왜? 항상 우리가 이 왜라는 그 물음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왜 이 조사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왜 또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사결정하고자 하는지?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의사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근거까지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사 목표가 정리가 돼야겠죠.
조사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또 명확하게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이고, 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을 해 가면서 구체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식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왜, why,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할 때 먼저 항상 why라는 그 의문 부호를 떠올려야 돼요. 왜 이게 문제지? 그럼 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면 그에 따라서 뭘 조사할 것인가도 역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되도록 조사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조사의 목표를 또 구체화하고 이 조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필요 정보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또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원, 소스들을 또 확인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조사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2차 자료들, 그런 것들은 다 또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뭐 통계 자료가 있다면 통계 자료, 관련 통계 자료를 다 찾아보고, 또 문헌이 있다면 문헌들을 찾아보고, 관련 시장 환경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인 기업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해놨다면 도움을 좀, 자료들과 관련된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리서치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도 그러한 자료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조사만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내용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이전에 조사했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 자료가 아닌 그냥 2차 자료들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료들의 정보원이 무엇인지 다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역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사 설계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조사 방법이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다 설정을 했다면, 그리고 조사 내용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리를 쫙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사 방법론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앞에서 쫙 다 배운 개별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자료 수집 방법. 어떤 조사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 정량 조사도 있고 정성 조사도 있고 또 정량 조사도 온라인 조사를 할 건지 뭐 그냥 대면 설문조사를 할 건지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정량 조사를 하기 전에 정성 조사를 먼저 할 건지 뭐 그러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차 자료 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정성 조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리고 이게 신제품이라면 분명히 정성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앞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사 도구. 뭐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 대면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경우는 면접원.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또 명확한 정의예요. 어떤 대상을 조사 대상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정의를 또 명확하게 내려놓고 또 표본 프레임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표본 프레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그걸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뭘 가지고 표본 추출 방법에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인구 비례에 맞춘 그냥 할당을 할 것인지 랜덤 방법을 하는데 그 랜덤도 단순 심플 랜덤 단순 무선 표집을 할 건지 아니면 좀 거기에 규칙을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지역은 또 전국적으로 할 건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에 따라서 표본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는 또 역시 조사 예산을 고려해야겠죠. 예산을. 그죠? 예산을 분명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고려해야 돼요.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산 부분을 생각하고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 표본 크기는 왜요? 조사 비용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 방법. 대면이면 면접원, 아니면 인터넷,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자료 처리에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할 거며, 분석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조사 일정.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사 프로포즈를 내고 조사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최종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거를 스케줄표를 쫙 해서 월별 주 단위로 쫙 일정을 짜야 돼요. 그리고 조사 비용도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를 무슨 비용의 항목들을 포함해서 조사 비용까지 정리하면 조사 기획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조사 기획에 들어갈 구성 요소들을 쭉 살펴봤고 그 부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또 조사를 설계할 때 역시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의뢰자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의뢰자는 바로 클라이언트인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죠. 그 담당자가 사실은 조사를 의뢰할 때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또 사전 검토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윗사람이 이번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지 그러면 그 담당자가 예 조사회사에 연락하겠습니다 해서 몇 군데 조사해서 보통 한 3군데 정도를 컨택을 해요. 그래서 미팅을 하자 그러면 다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조사 담당하는 그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뭐 우리 이번에 이러한 조사를 좀 하고 싶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정리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페이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걸 주면서 우린 이런 목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싶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담당할 연구원으로서 보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미팅을 잡아요.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뭐 조사 담당하는 그 마케팅 담당자가 뭐 그 자리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미팅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조사 연구원의 요청을 또 받아들여서 그러면 뭐 이틀 뒤에 다시 미팅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마케팅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선 그 조사 의뢰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적 마케팅 환경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자사의 브랜드에 뭔가 문제점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조사를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외 마케팅 환경 정보라는 걸 좀 충분히 고려를 하면 그게 조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무조건 조사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언제 무엇을 의사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이것 또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네가 안고 있는 자사의 브랜드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 속에서의 자사 브랜드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을 텐데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인식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막연히 느끼고는 있는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경우, 이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사만 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또 조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사가 막연히 그냥 해결해 주겠지. 근데 조사가 딱히 뭐 왜 필요한지, 왜 조사를 하고 조사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사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지 그냥 마케팅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 뭘 조사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조사의 내용이나 항목이 아니고 어떤 조사,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졌을 때 그러면 어떤 조사,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되게 규모가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요거밖에 안 된다. 뭐 딸랑 5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도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시일 내에 끝마치려고 한다. 근데 생각하는 조사의 그런 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표본도 커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조사의 범위도 넓고 내용도 방대해요. 그러면 조사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던 예산보다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는 경우. 근데 분명히 한 번의 조사만으로 완벽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사를 뭐 하면서 의뢰하면서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정량 조사 딱 1회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경우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런 거 한 번에 조사로 다 안 되냐.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예, 그게 일회성 조사만 가지고는 궁금해하는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조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느 조사 회사의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야 조사를 자기네한테 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나중에 설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그 사람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해답이 나오지 않게 될 경우는 그때 가서, 이거 한 번만으로 조사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문제가 아주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적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래에 관한 정보를 이례조사로 파악하려는 경우, 이게 바로 사실은 뭐 수요 예측 조사라는 것도 한 번의 조사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그 회귀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집을 해야지 사실은 수요 예측 조사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좀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단지 이례 조사로 모든 게 다 파악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사 의뢰자인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도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사 의뢰를 하는 사람과 조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원이 그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연구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정말 정확한 정보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원의 능력이에요. 저도 뭐 엄청 많은 그 클라이언트인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하고 수도 없이 많은 미팅을 해봤기 때문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런 조사 의뢰자의 문제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연구원의 문제점도 있죠. 뭐 조사 연구원도 사실은 뭐 경험이 짧은 연구원부터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그리고 또 전공에 따라서 또 심리학을 전공한 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을, 또 경영학을, 통계학을, 또 전공별로도 또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도 틀리고요. 또 조사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마케팅 그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 연구원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연구원의 문제점도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사 목적과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지의 조사 목표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고 조사를 설계해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그 조사 의뢰자의 문제를 그대로 떠안은 채로 같이 거기에 그냥 덩달아 그냥 조사만 진행하는 거죠. 그럴 경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조사 의뢰자인 그 마케팅 담당자가 정말 모르고 그냥 툭 던진, 단순히 언급한 말만 듣고 조사를 덥석 수행하겠다라고 시작하면 이런 조사 목적이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조사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클라이언트의 얘기만 듣고 조사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사 기획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엉뚱한 조사가 됐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원도 사전에 많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뢰자의 문제점에서 나와 있던 얘기들도 조사 연구원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 또한 그 경험에 많고 적음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명확하게 내가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상사나 팀장이나 그런 어,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이게 팀으로 진행되지 않는 단독으로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조사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면 상의를 하고 뭐 본부장한테까지라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접근 방법을 택했으나 조사 결과를 문제 해결 또는 의사결정 용도에 맞도록 분석해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조사 방법까지는 잘 정리해서 조사가 수행이 됐는데 분석 능력이 또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단순 분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급 통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저도 리서치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첫 직장인 닐슨에서 일하면서 통계 공부를 엄청 거기서도 더 많이 했어요. 뭐 학교에서도 통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통계 공부했지만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공부를 해 가면서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또 전문 또 잘 아는 상사나 동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물어보는 건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직장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조사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이것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논문 경우에는 항상 뭐 가설 검증과 관련된 결과 해석이 주가 되지만 이 마케팅 리서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설 검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또 문제가 되죠. 조사 결과에 국한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지 않은 비약적인 좀 논리적 비약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과 대신에 이론이나 사견, 개인적인 생각을 대입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뜻하는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사연구원도 1년차냐, 2년차나 3년차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꾸 경험이 쌓여가면서 본인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구나를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면 여기서 제시된 정리되어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웬만한 조사는 다 경험해 보게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한 3년 차 정도 되면 대부분의 조사를 다 경험해보고 많은 조사들을 해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되고 이런 조사 기획도
혼자 스스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사 기획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기획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조사 설계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